자, 퀸카와 퀸카의 딜레마 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퀸카와 퀸카는 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되겠습니다. 동화 속 나라에서는 예쁜 공주님과 멋진 왕자님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퀸카도 적고 퀸카도 적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녀는 추남과 결혼하고 미남은 추녀와 결혼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건 보정성 효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지 편향 추론이고요. 실제로 그런 커플이 많은 게 아니라 단지 눈에 띄고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퀸카와 퀸카의 딜레마는 뭐 이런 극단적인 추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 쪽에서 보자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죄수의 딜레마, 그런 범주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 지금 30기 상황에서 왜 영수와 영자는 커플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저희 연프방정식이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HWJ7039님께서 자신이 500번째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닉네임을 프라이하이트라고 쓰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때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란 뜻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독일어로 된 닉네임을 사용하는 분을 뵈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남들은 쉽게 잘하던데 저는 무려 6개월 걸렸네요. 자,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아직이라면 구독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밝혀드리면, 저는 대단한 연애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 이론인데요. 이름만 들어봐도 참 오래됐다, 오래전 냄새가 나죠. 요즘은 사실 킹카, 퀸카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죠? 예, MZ 세대 분들은 혹시 모르실까 봐 높아심의 설명을 드리자면, 킹카는 남자 무리 중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매력적인 남자를 지칭하고요. 퀸카는 여자 무리 중에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여자 되겠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외모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만 제 이론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외모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외모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매력을 갖춰서 첫인상 딱 눈에 띄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쭉 장기간 지켜봐도 무리 중에 압도적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 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킹카와 퀸카는 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되겠습니다. 동화 속 나라에서는 예쁜 공주님과 멋진 왕자님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킹카도 적고 퀸카도 적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반대로 주변에 온통 킹카와 퀸카밖에 없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미녀는 추남과 결혼하고 미남은 추녀와 결혼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건 보정성 효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지 편향 추론이고요. 실제로 그런 커플이 많은 게 아니라 단지 눈에 띄고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는 이런 극단적인 추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 쪽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죄수의 딜레마, 그런 범주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죄수의 딜레마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짧게만 요약해드리면요. 어느 수사관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를 검거한 뒤 각자 따로따로 수사실에 불러서 자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서로 상대방이 자백했는지 침묵했는지 알 수가 없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둘 다 그냥 경범죄 처벌, 징역 1년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죗값을 반씩 책임지게 되니까 징역 5년이 되고요. 만약에 둘 중 한 명은 자백을 했는데 다른 한 명은 침묵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면 한 명의 자백으로 인해서 죄는 밝혀진 상황인데
한 명의 용의자가 끝까지 시침이 떼고 있으니까 죗값을 독박 써서 징역 10년, 자백한 쪽은 수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즉시 석방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조건을 제한받은 용의자는 자백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이득인지 혼자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침묵을 선택하고 징역 1년만 가볍게 살고 나오는 게 둘 다에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자백한다고 할 경우 나도 자백하면 나는 징역 5년, 내가 자백 안 하면 징역 1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는 게 더 이익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할 경우 내가 자백하면 나는 석방, 나도 침묵하면 그래도 징역 1년이 돼서 여전히 자백하는 게 이득이 되죠. 네, 두 사람이 각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자신은 자백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므로 둘 다 자백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 둘 다 5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그게 항상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고전적인 이론 되겠습니다. 네, 다시 킹카와 퀸카의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이들은 하루아침에 킹카가 되거나 퀸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성들과의 수많은 교류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관계의 정립 혹은 관계의 종결까지 많은 학습을 했다고 가정하시죠. 즉 누나처럼 킹카와 퀸카도 나름의 학습된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들의 경험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렬한 매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성의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플러팅을 받았을 것이고 고백을 받았을 것이고 주변에는 여전히 이들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간다던가 뭐 회사를 이직한다던가 새로운 사회 집단으로 편입이 되면 또다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플러팅을 할 것이고 고백을 할 것이고 또 짝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남녀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백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사회 통념이 좀 있기 때문이죠. 네, 퀸카는 정말 끊임없이 고백을 받으면서 수많은 거절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다가 자신의 눈에 차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슬쩍 고백을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퀸카의 경우는 고백을 받는 빈도수는 퀸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변의 여자들이 킹카에게 호감을 깔고 있기 때문에 킹카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슬쩍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랑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킹카도 퀸카도 마음만 먹으면 연애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다만 주변에 너무 후보군이 많아서 귀찮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재밌는 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수월함에 비해서 연애를 유지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공격과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내가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어도 다른 이성들이 끊임없이 고백을 집요하게 계속할 수 있어요.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연인이 힘들어하고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럼 왜 그렇게 쉽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킹카와 퀸카는 서로는 만나기 어려울까요? 여기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 킹카와 퀸카가 있다고 하죠. 서로에게 고백을 하면 사귀게 됩니다. 집단 속에서 견제와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호감 있는 상대와 사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킹카와 퀸카는 그냥 찝찝한 사이, 불편한 사이로 남게 됩니다. 네, 이후에 각자 집단에서 뭐 다른 이성을, 무난한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면 되겠죠. 만약에 둘 중 한 명만 고백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외면한다면 고백한 사람은 차인 것이 되잖아요. 집단에서 엄청난 창피를 당합니다.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죠. 반면 외면한 사람은 오, 저런 킹카 혹은 퀸카를 거절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자존감이 아득히 높아지고 주변의 경외심도 높아집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고백이라는 그 수단의 어려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그까지 고백 왜 못해?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킹카와 퀸카들에게 고백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그럴 필요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거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는 거죠. 나는 고백을 받는 사람이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고백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곧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고 내가 늘 해오던 일이고 나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킹카와 퀸카의 각자의 개인적인 이득만 살펴보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가장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가 고백하지 않았을 경우, 외면할 경우 나의 최대 이익은 언제일까요? 이 경우에 나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불편한 사이로 남습니다. 그런데 나만 고백을 해버리면 나는 크게 창피를 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죠. 따라서 나의 최대 이익은 고백하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 상대가 고백을 했을 경우 나의 최대 이익은 언제일까요? 이 경우에 내가 그 고백을 외면하면 나는 자존감을 지키고 퀸카를 거절하는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나도 고백을 해버리면 나는 자존감을 버리고 상대와 사귀게는 되겠지만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견뎌야 하는 힘든 연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최대 이익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는 것이 최대 이익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니요, 킹카와 퀸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서로 힘들게 사귀지 않더라도 주변에 알아서 나한테 고백해주고 잘해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사서 고생을? 뭐 이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킹카와 퀸카에게는 연애라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과장되게 설명되는 면이 있지만 뭐 이런 이유로 킹카와 퀸카의 연애는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숫자가 적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 그뿐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잘 맞는다고 해도 킹카와 퀸카는 고백 단계의 수고로움, 관계 유지의 수고로움을 감당할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영수와 영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분들마다 다르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저는 영수를 보편적인 킹카의 타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그냥 킹카가 아니고요. 패션 업계, 즉 여초 사회에서 살고 있는 킹카 되겠습니다. 영수가 살아왔을 인생을 반추해 보자고요. 여초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쉽게 연애를 해왔을까요? 네, 그런 경험을 쌓아오면서 지금의 자존감 높은 영수가 만들어진 거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너무 흔한데 뭐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눈이 가지 않고 내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영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자기를 좋아해 준다고 호감이 올라가진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순자가 고백을 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는 내가 너무 싫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막 이런 말을 하죠. 네, 이게 킹카들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고백한다고 절대 호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이야 뭐 널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온다는 거죠. 왜? 상대방도 이미 아마도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짝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게 되는 거죠. 영자는 어떤가요? 조금 독특한 남초 사회에서 형성된 듯한 특이한 형태의 인정 욕구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영자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퀸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냥 퀸카가 아니고 극단적인 남초 사회에서만 살아온 퀸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영수보다도 더 퀸카의 삶을 극단적으로 경험해 왔을 거예요. 대학 때부터 주변 남자들의 10중 7팔은 영자에게 고백을 해왔겠죠.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계속 고백을 받았을 겁니다. 뭐 완전히 지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더더욱 높아져서 영자가 말하는 이상형은 뭐 이제 현실에 없을지도 모르는 육각형의 남자가 되어버렸고요. 영자는 스스로는 아예 고백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니, 뭐 대학과 직장까지 합쳐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남초 사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마 누구를 먼저 좋아한 적 자체가 없을 겁니다. 네, 나 좋다고 고백하는 남자들 거절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먼저 좋아할 기회는 더더욱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명이 킹카와 퀸카가 솔로 나라에서 만났습니다. 솔로 나라라는 환경은 사실 킹카와 퀸카들에게는 힘든 환경입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은 일종의 고백이고요.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곤욕이죠. 특히나 그 선택에 진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아무튼 아무리 킹카와 퀸카여도 첫인상 선택 때 서로를 골랐다면 그 진행이 조금 수월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영자와 영수는 처음부터 어긋나면서
끝까지 어긋나고 있습니다. 영수는 첫인상으로 영자를 골랐어요. 그런데 영자는 영수를 고르지 않았죠. 시종일관 아이돌 미소 짓고 있던 영식을 골랐습니다. 사실 퀸카들은 확실히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 1차적인 거부감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네. 그보다는 잘생긴 얼굴보다는 그냥 좋은 인상으로 선택하려고 하죠. 제 기억에 의하면 이제껏 나는 솔로에서 첫인상 선택 때 객관적으로 제일 예쁜 여자 출연자가 객관적으로 제일 잘생긴 남자 출연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은 잘생긴 사람을 고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어쨌든 네, 영수와 영자는 이렇게 처음부터 어긋났고요. 그런데 영수는 솔로 나라에 충분히 몰입을 했는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첫인상 선택뿐 아니라 2일차 때 자기소개를 마치고 영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신청했고요. 이건 일종의 고백 행동이죠. 킹카가 퀸카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분위기도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영수는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내 마음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사이는 확실해졌겠다. 영자도 나를 좋아하겠지. 그런데 이런 바로 뒤에 있었던 여자들의 선택에서 영자는 영수를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수는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좋다고 말을 해줬는데,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나를 거절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독 정식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영자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바로 이 2일차 첫 데이트, 여자들의 선택 이 부분이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 1라운드 결과 되겠습니다. 영수는 고백을 했고 영자는 침묵을 했죠. 영수는 데미지를 크게 입었고 영자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영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고 영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사실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에 따르면 영자는 예상되는 대로 이론 그대로 선택을 한 건데요. 영수가 비정상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네, 딜레마가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수만 입게 됩니다. 그리고 딜레마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2일차 밤, 3일차 아침, 3일차 데이트 선택에 이르기까지 영수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보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영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영자도 여전히 영수를 무시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는 영수도 영자도 각자 개인의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데미지 컨트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 다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도 큰 타격 없이 그냥 불편한 사이만 계속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현실 사회였다면 이 둘의 운명은 여기 이 단계에서 그냥 고착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라운드는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강제되는 선택의 기회가 없고요. 주변에 워낙 다른 인물들이 많아서 이 정도 어긋나면 이미 그걸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솔로 나라잖아요. 과정은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영수는 지속적으로 영자 얘기를 하고 있고 영자도 영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영수도 영자 앞에서는 애써서 영자를 외면하는 척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자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고요. 영자도 영수 앞에서는 웃음기 떼고 입을 닫아버리지만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영수 얘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죠. 적극적으로 데이트가 어땠냐 묻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3라운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고편을 보면 결국 영수가 또 한 번 희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자를 불러내서 대화를 신청하고요. 다시 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영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영자가 다시 한 번 더 거절하면 이 게임은 영자의 승리로 끝납니다. 영수는 두 번이나 고백해버리고 두 번이나 차인 자존심이 너덜너덜해진 킹카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어떻게 킹카이겠습니까? 더 이상 킹카라 부를 수도 없죠. 만약에 영자가 영수의 고백에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둘 사이는 이제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가시밭길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남자 쪽에서는 영식과 아마도 영호까지 이 커플을 이간질하며 협공할 것 같고요. 여자 쪽에서는 순자와 옥순이 가진 작전으로 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떼어놓으려고 하겠죠. 예고편을 보니까 순자가 뭔가 낌새를 차리고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도 같던데요. 네, 이렇게 킹카와 퀸카의 만남은 성사가 된다고 해도 힘듭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수와 영자의 딜레마, 킹카와 퀸카의 딜레마 이론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예, 이건 뭐 전부 다 저의 개똥심리학, 야매심리학이긴 한데요. 마침 적당한 케이스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연포방정식의 자랑 최종 커플 예측 모델 계속 데이터 수집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연포방정식은 구독자 1000명을 향해서 쭉 달려갑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네, 바로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곧 하이프 기능도 들어오니까요. 혹시 보시고 하이프가 된다면 하이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댓글도 신랄한 비평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1000명까지 힘내겠습니다. 연부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